자, 그 접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좀 이제 할 거야. 접선의 방정식부터. 자, 접선의 방정식은 우선은 그 미분계수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부터 사실 좀 얘기해야 되는데, 자, 우리 그 F'A라는 거 있잖아요, 얘들아. F'A. F'A가 무슨 의미였습니까? F'A의 의미. 무슨 의미야? 쟤는 내가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F'A는? 도함수는 정확히는 F'X고, 저거는 그 도함수에서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였단 말이야.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 그래서 내가 전미순이라고 해서 전미순.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얘네들이 다 같은 의미거든. 얘네 세 시기가 이제. 자, 그럼 F'A는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함수가 만약에 y는 fx인데,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요렇게. 그럼 이 점이 만약에 이제 a, fa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는 거야? F'A라는 거야. F'A.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가 F'A고, 그러면은 그 초록색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내가 이제 쓰고자 하는 건데, 자, 애초에 그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주어지고 지나는 점이 주어지면 그 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y는 해주신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A니까 F'A 쓰신 다음에 지나는 점, 요 점이잖아 지금 a, fa x-a 플러스 fa 이렇게 쓰는 게 기본적인 접방을 쓰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면은 직방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지나는 점에 의해서 접선의 기울기 F'A가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함수에서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접선의 방정식 하기 전에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두 가지를 알면 된다고 얘들아? 어떤 두 가지를? 어떤 두 가지를 알면은 식을 세울 수 있다고? 근데 정확히 지나는 점하고 그걸 여기서 접점이라 얘기를 해. 접점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은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뭐하고 뭐? 접점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접점은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앞에 쓰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어떤 하나를 알면은 결국에 나머지 하나도 좀 이상한데?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가 있거든. 나머지 하나도 있는데, 그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를 줬어. 어떤 점을 줬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점을 이용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거든. 얘 함수 미분해가지고 a 넣으면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또 반대로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수도 있거든.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에서 기울기가 뭐 1인 접선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은 애초에 기울기를 이미 알려줬으면은 기울기를 현재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접점이 몇 콤마 몇인지를 알면은 이게 완성이 되잖아, 이제. 근데 우리 그 도함수 있죠, 도함수. 얘를 이제 미분을 한 도함수는 얘들아 뭘 구할 수 있는 함수라고 했어?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라고 했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 그러니까 미분만 해놓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m이라고 알려줬으면은 그 미분한 게 m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값을 구해주면 이 점에서의 x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x좌표가. 그러면 y좌표도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결국에는 점의 좌표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알려지든 아니면은 지나는 점이 알려지든 해가지고 우리는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 접방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상황이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은 그 곡선 밖에서 점이 주어질 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점을 찍었어. 이 점에서 이 함수를 향해서 접선을 그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나를 그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함수 밖에 점이 주어질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a, b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함수 밖에 점에서 저 함수를 향해서 접선을 그어버릴 수도 있거든. 이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일단 접점의 좌표가 중요하거든. 사실 접점의 좌표가. 지금 얘는 접점에 주어진 게 아니라 다른 점에 주어졌으니까 접점의 좌표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일단 미지수로 씁니다.
접점의 좌표를 뭐 미지수로 t, ft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미지수로 가지고 접방을 세워. 그러면 접방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 그 접방이 얘를 지나면 이거 대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함수가 지나면 대입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는 세 가지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는 뭐가 주어질 때?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두 번째는 뭐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일 때? 이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질 때. 이 세 가지 상황이 있어.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의 정리, 롤의 정리. 가장 먼저 롤의 정리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롤의 정리는 그 조건 하나가 되게 중요했거든. 기억나니, 조건? 네? 그것도 있긴 한데 조건이 더 있어야 돼. 자, 롤의 정리는 이제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열린 구간이야. 요거는 주의해줘야 돼. 이게 달라. 열린 구간 A, B에서는 미분이 가능할 때 이 양끝 함수값이 만약에 같으면, 양끝 함수값이 만약에 같다면 거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C가 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게 이 롤의 정리였어. 롤의 정리. 다시.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양끝 함수값이 만약에 같다면 그 사이에 A, B 사이에 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롤의 정리야. 예를 들면은 얘랑 이제 같은 높이 선상에 있는 걸 한 요 정도쯤으로 두고 어떤 함수를 이렇게 만약에 내가 줬다라고 가정해보자. 여기가 이제 X가 A가 되는 지점, 여기가 B가 되는 지점인데 지금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그림을 그린 거거든. 자, 연속이려면은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얘들아? 연속이려면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게 확 꺾이면 안 되고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져야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얘는 지금 다 만족시키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조건 다 만족하고 내가 함수값 양 끝을 같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거든. 그러면은 그 A, B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최소한 하나 이상 있다라는 거지. 최소한 하나 이상 있다. 이 C는 지금 A, B 사이에 지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위치상.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가 롤의 정리를 이제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롤의 정리를 조금 더 이제 일반화한 게 이제 뭐야? 평균값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 롤의 정리는 기울기가 특별히 몇일 때? 0일 때. 그 다음 평균값의 정리는 그걸 좀 더 일반화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기울기일 때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이제 연속이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구간에서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면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쟤랑 똑같죠? 그 다음에 아까는 이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였는데 평균값 정리는 이제 얘가 안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면은 이제 그 구간의 양끝 값을 가지고 기울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지. 이 기울기가 F'C가 되도록 하는 그 C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였어. 예를 들면은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A가 되는 지점이고 여기가 지금 B가 되는 지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 건데, 얘들아, 이 값이 무엇을 의미하니? 지금 이 값이 이 값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B-A분의 FB-FA는 이 AB 양끝점을 이은 기울기 아니네, 얘들아, 기울기? 기울기 맞니? 그러면은 저 양끝점을 그대로 만약에 이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같으면은 뭐 합니까, 우리?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아. 그럼 뭐 합니까, 이거 얘네들이? 평행하다라고 얘기하잖아, 평행하다라고.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접선이 존재하는 거야. 평행한 접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좀 조절해가지고 접하는 그 순간을 한번 그어보면 되는 거야. 접하게 되는 순간을 그어보시면은 한 요 정도쯤에서 지금 접하지 않냐? 이 정도쯤에서.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한 요 정도쯤에서 접하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 그림상에서는
두 가지 순간이 존재할 수 있죠.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접점의 x좌표를 C라고 이제 두는 거고, 그 C는 위치가, 요 C는 A, B 사이에 반드시 있다라는 거야. A, B 사이에 반드시 있다. 근데 반드시 한 개다, 뭐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존재성만 이제 알려주는 거야.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유무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평균값 정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고, 보통 학교 시험 보면은 아마 여기까지일 거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나가면은 그 뒤에 증가감소, 극대극소까지는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 최대한 좀 그 널찍하게 그 시험 범위를 잡아가지고 지금 한번 복습을 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자, 증가감소, 극대극소야. 처음에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 자, 증가감소 기준이 뭐냐면은 오른쪽이 기준이야. 우리가 이제 X축, Y축 좌표평면을 그릴 때 오른쪽이 X가 커지는 방향이잖아. 그지? 함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모양이면은 증가. 그 다음에 뭐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모양이면은 감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저렇게 받아들이면 돼. 사실 엄밀한 정의는 따로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개념보조화에 하신 거에 이제 쓰여져 있을 거야. 자, 증가는 원래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냐, 얘들아. 증가는, 자, x2가 더 클 때 함수값도 더 커야 돼, 얘들아. 이거를 만족시키면 증가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만족시키면.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자, 지금 증가하는 이 모양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은 내가 한 이 정도 지점을 x1, 이 정도 지점을 x2라고 잡을 거야. x2를 더 크게 잡았는데, 그런데 함수값이 더 커야 증가인데, 우리 더 위에 있으면은 함수값이 더 크죠. 더 위에 있으면 y값이 더 큰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증가하는 모양에서는 이 식이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거꾸로 이 식이 성립해도 증가하는 모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 계속해서. 이제 알겠지? 감소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감소는 어떻게 해주면 돼? 뒤집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감소하는 모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가 이제 x1, 여기 정도가 이제 x2라고 내가 만약에 가정했을 때 이 조건을 지금 만족하게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죠. 내려가게 그림이 그려지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면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거를 뭐랑 이제 연관을 짓냐면은 도함수랑 연관을 짓는단 말이야. 도함수는, 자, 뭘 구할 수 있는 함수라고 얘들아? 도함수는? 정확히. 접선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 접점의 기울기는 좀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조금 이제 맞는 표현이야.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자, 증가하는 함수일 때는 그 증가하는 동안 어느 점을 찝어본다 하더라도, 어느 점을 찝어봐도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어때, 얘들아, 얘가? 항상 양수로 나오게 돼. 항상 양수로. 알겠지? 증가하는 모양에서는 항상 기울기가 양수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어. 그 대표적인 함수 이런 게 있거든요.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이게 원점에서 기울기가 잠깐 0이거든, 쟤는. 원점에서. 그런데 전체적인 모양을 봐봐. 이거 증가함수 맞니, 이거?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냐, 이거야. 이 조건을. 올라갈수록 이게 함수값이 더 크니? 얘가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함수가 기본적으로, 자, 봐봐. 증가할 때는 도함수가 기본적으로 0 이상이야. 증가하는 동안 어느 점을 찝어도 기울기가 최소 음수는 나올 수가 없고 0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근데 이게 말장난이야. 말 순서가 중요하거든.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요거다, 맞는 말인데 순서를 바꾸는 거지. 만약에 f'x가 0 이상이면 그 함수는 증가한다. 이거는 맞아, 틀려? 이거는? 저거는 맞을까, 틀릴까? 너는 거기 안 썼니? 개념구조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틀리니까 물어본 거야, 이렇게. 틀리니까 물어본 거고. 자, 이건 왜 틀리냐면은 기울기가 항상 0인 상수함수는 증가함수가 아니야, 이거는. 얘는 기울기가 항상 매 지점마다 0인데 근데 증가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발레가 있어, 발레가.
그래서 얘는 등호가 빠져야 맞아. 등호가 빠져야. 말 순서가 중요해. 말 순서가. 그래서 이제 이 인과관계를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증가하면은 결국에 요거다. 맞는 얘기고, 도함수가 양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건 말이 안 돼요, 저거는. 구별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어떤 함수가 이제 증가하기 위한 조건, 감소하기 위한 조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작년에 1학년 때 배웠던 그 함수 단원에서 이제 이런 용어가 나와. 1대1 함수라는 얘기가 나와. 1대1 함수 혹은 1대1 대응. 이거는 다 같은 의미야.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1대1 함수 혹은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1대1 대응까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함수가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증가한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또 역함수가 존재한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가 이제 완벽히 이제 같은 의미거든, 이제. 완벽히 같은 의미야, 이게 지금.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완벽히 같은 의미, 이제 수학적 동치라고 얘기하거든, 저거는. 수학적 동치. 일치한다라는 거야, 일치. 얘네들은 같이 세트로 묶여 다니게 되는 것이고,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얘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감소 했으면은,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나와. 극대극소. 그래서 극대극소 단원에서는 그 어떤 게 극대이고 어떤 게 극소인지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 자, 극대값, 극소값을 어떻게 그 정의했는지, 어떻게 약속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극대, 극소. 내가 그림 그리면은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 수 있니? 네. 사실 어렵지는 않아. 그냥 대충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삼봉우리 뭐야? 이거 극대야, 극소야? 이거는 가장 우뚝 솟았으니까 극대야. 저거는 극대고, 그 다음에 움푹 파인 모양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얘는 극대야, 극소야, 이거는? 얘는 움푹 파여 있으니까 뭐야? 극소로 생각해주면 돼. 극소.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도 되냐면은, 그때 내가 이제 그 수업할 때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 그 영어를 곁들여가면서 극대는 그 주변보다 더 높은 값, 그 주변에서의 최대값이면은 극대값인 거고, 그러니까 적당히 주변을 잡아봐. 얘가 가장 큰 값 아니야. 가장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극대값이라고 이해해주면 되고, 얘는 가장 밑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적당히 주변을 잡으면은 얘가 최소값 아니야. 가장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쟤를 극소값이라고 이제 생각해주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뭐 틀릴 일은 없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세 가지 상황이 있거든, 얘들아. 세 가지 상황이. 기본적으로 함수가 미분이 가능할 때 극대극소 따지는 법. 그 다음에 함수가 이제 연속일 때 극대극소 따지는 법. 함수가 이제 끊어져 있는 불연속일 때 극대극소를 따지는 법이 이제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이게 상위 개념을 더 포괄하는 개념인데, 자, 무슨 의미인지 봐봐. 자, 만약에 미분이 가능한데 극대극소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양상, 자, 미분이 가능하면 부드럽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잖아, 부드럽게. 그런데 삼봉우리 모양과 움푹 파인 모양이 만약에 존재하면, 극대극소가 존재하면 무조건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었어, 얘들아, 이거? 그 점에서의 무조건 기울기가 0이야, 얘는 이제 0. 그래서 얘는 이제 그 극대극소를 갖는 지점에서의 f'x가 0이다.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부호가 변화해줘야 되겠지? 원래 올라가는 모양이었다가 감소하는 모양으로. 얘도 감소하는 모양이었다가 올라가는 모양으로 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단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연속 조건이야, 이제 연속. 얘는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야. 미분 가능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꺾인 상황을 가정해 볼 건데, 함수가 예를 들어서 잘 그려지다가 갑자기 이제 꺾였어. 그 다음에 또 부드럽게 그려지는 것 같았다가 이제 만약에 또 꺾였다라고 가정해 볼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삼봉우리 모양, 이거 움푹 파인 모양 맞니, 이거 얘들아? 얘도 이제 결국에는 그 주변에서의 최대값, 얘도 최대값, 얘는 주변에서 최소값으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극대, 극소가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이제 극대, 극소를 판단을 해주냐. 그래프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식으로 이제 어떤 식을 써줘야 되냐. 극대는
이 부호 변화가 일단 일어나야 돼요. 양수에서 음수로의 부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줘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수에서 음수로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은 뭐라고 얘기해, 얘들아, 이거? 극대라고 얘기하지 않니? 극대라고. 그리고 이렇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 있잖아.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게 되는 거는 우리가 뭐라 얘기합니까? 극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극소라고. 자,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0이 되는 것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부호 변화를 구하는 거야. 부호 변화. 사실은 위에 것도 부호 변화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 거는 미분이 가능하면 부호가 변하기 전에 0이라는 값을 거쳐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지점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으로 만약에 내려왔다. 함수가 끊어진 상황이야. 끊어진 상황에서 이 극대극소를 따지는 거는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잘 그려지는 것 같았더니 끊어졌네. 이런 식으로 끊어졌네. 그래서 더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봐봐, 더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또 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함수가. 그러면은 얘는 극대극소가 지금 존재하는 게 보입니까? 극대극소가? 저 존재하는 극대극소가? 네. 예, 존재합니다. 애초에 극대극소의 이제 그 엄밀한 정의는 내가 아까 쉽게 얘기했는데, 자, 어떤 적당한 점을 잡아. 그러면 그 점을 포함한 적당한 주변의 범위를 잡는데, 그 주변에서 최대값이면 극대값인 거야. 적당한 주변 공간을 잡았을 때 거기서 최대값이면은 극대값. 지금 이 점이 가장 위에 있잖아. 이 적당한 주변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라고, 얘가? 극대값인 거야. 극대값. 얘는 이제 봐봐. 이 점은 적당히 주변을 잡으면 가장 밑에 있는 점 아니니? 얘는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점.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점은 극소값이 되는 거야. 극소값. 뭔 말인지 됩니까? 극소값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극대극소를 이제 원래 엄밀하게 따지는 방법은 이제 일반적인 정의는 이제 주변에서 최대값. 이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가장 적당한 주변 공간을 잡았을 때 주변에서 최대값. 이게 이제 극대값이 되는 것이고, 주변에서 최대값이 극대값.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최소값이다. 그러면은 얘는 극소값입니다. 주변에서 최소값이면은 얘는 극소값으로 이제 일을 해주면 돼. 그래서 원래는 저게 엄밀한 정의긴 해. 그래서 엄밀한 정의니까 사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 위에서도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얘네들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방법, 가운데 방법이 이거 부호 변화로 확인하는 게 여기도 적용이 되거든. 근데 밑으로는 안 돼. 위의 방법을 밑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제 밑에서 위에서 올라오는 건 가능한데 위에서 내려올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극대극소의 이제 엄밀한 정의를 좀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는 게 나와. 3차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 안 가질 조건, 4차함수가 가질 조건, 안 가질 조건,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 그럼 이제 3차함수부터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3차함수는 3차함수니까 그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지? 3차함수는 몇 가지? 3가지. 4차함수는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내가 2차함수 몇 가지라고 그랬어? 2차함수는 1가지야. 자, 그래서 3차함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3차함수부터. 3차함수, 최고차항 양수만 가정하면은 그 그래프 모양들 3가지 기억납니까? 3가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그려지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었거든. 자, 저렇게 3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있었는데, 저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지? 저거는 항상 그 나누는 기준은 f'x가 0 되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몇 개 존재하느냐, 이거로 기준을 나누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몇 개가 과연 존재할까, 이거로 나누고. 자, 그럼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극대극소 둘 다 존재하는 모양인 거 맞니, 얘들아? 이거 극대극소 둘 다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극대극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가장 위에 있는 점, 밑에 있는 점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3차함수가 있는데 극대값을 가진다. 그럼 요 케이스는 아니야, 요 케이스. 그럼 요 케이스는 어떤 식을 세워줘야 되냐면은 이 3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이거라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몇 개가 존재하느냐.
즉 우리는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여기 2개 존재하고 1개 존재하고 1개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떤 함수가 극대값을 가진다. 3차 함수가 라고 나왔으면은 이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미분을 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으로. 극대극소 안 가진다.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은 실근을 갖지 않는 조건. 판별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 기억나죠, 얘들아?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한번 이 정도로 하고 4차 함수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4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가 있으시다고요?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4가지. 그래서 이런 W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기울기 0 찍었다가 올라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 0이 아닌 게 있고 2차 함수처럼 생긴 이런 포물선 모양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함수를 구별하는 케이스를 구별하는 기준이 요거야. 그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몇 개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가 0 되는 게 몇 개 존재합니까? 얘는 이제 얘는 3개 존재하는 거 맞니 얘들아? 3개 존재하는 거. 얘는 3개고 얘는 몇 개냐면은 2개야. 얘는 2개로서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요 하나고요. 얘도 지금 이제 하나긴 한데 얘네 둘은 뭔가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잖아. 살짝 다르지. 얘는 완벽한 2차 함수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 얘는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4차 함수는 이 모양을 한번 보시면 얘들아 얘는 지금 이 초록색 이 선에서 극소를 지금 갖는 것이고 극소. 얘도 극소를 갖는 것이고 얘도 여기서 극소를 갖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극값을 안 가지는 거야. 여기서는 안 가지시는 것이고 여기서는 극대 하나 그 다음에 극소를 몇 개 가집니까? 여기서 2개 가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 함수는 뭔가 명확해. 얘는 극소는 무조건 가지는데 극대를 가지는 게 요 첫 번째 케이스밖에 없지 않냐 얘들아? 극대를 가지는 거. 그러니까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 이 경우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 얘는 미분했을 때 나오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구나 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그래서 이 케이스 당연히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거 너네 개념구조화 그 보니까 꽉꽉 잘 채워서 썼던데 보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잘 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내용은 그 최대 최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그 구간에서 이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값의 후보들이 있단 말이야. 값의 후보들. 자, 기본적으로 연속이게 되면은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뭐였습니까? 일단 이 A, B라고 내가 만약에 두면은 구간의 양끝값 하고 이제 극값. 근데 그 중에서도 극대값. 최소값은 뭡니까? 구간의 양끝값하고 그 다음에 극소값.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최대 최소는 결국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서 존재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니까 요 단원을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이것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돼. 왼쪽 지점의 함수값, 오른쪽 지점의 함수값,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 이런 값들을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한 뭐 이 정도 설명하면은 그 극대 극소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가.